안녕하세요, 팔구브로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많은 구독자분들이 그토록 원했던 WTCR인데요. WTCR은 월드 투어링카 컵의 약자입니다. 컵의 C면 WTCC일 텐데 왜 WTCR이야? 라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건 잠시 뒤에 설명을 드리고, 투어링카를 설명드리자면 F1과 같이 애초에 레이스를 목적으로 한 경주차가 아닌 일반 도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자동차를 뜻합니다. 이렇게 양산형 자동차들이 베이스가 되는 차량들로 참가하는 레이스를 통틀어 투어링카 레이싱이라고 하는데, 투어링카 레이싱은 당연히 F1에 출전하는 차량 같은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못하지만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동차와 같은 모델의 차량들이 경기를 펼치기 때문에 더 많이 몰입할 수도 있다는 장점을 가집니다. 제 채널에서 소개한 WRC나 랠리크로스들처럼 말이죠. 여튼 세계적으로 가장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모터스포츠 종목 중에 하나인 WTCR 월드 투어링 카 컵,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세계 각국의 TCC가 WTCC에서 WTCR로 투어링카 레이스의 시작은 역시나 유럽인데요. 1963년 시작된 유럽 투어링카 챔피언십과 영국의 브리티시 투어링카 챔피언십, 그리고 가까운 나라인 일본의 재팬 GT 챔피언십 등 각 나라에는 투어링카 레이스가 있습니다. 1993년 FIA는 본격적으로 각국의 투어링카 대회 우승자들을 참여시켜 국가 대항전으로 치르는 투어링카 월드컵을 개최하는데, 인기를 끌지 못하고 1, 2년 더 진행되다가 결국 이 이벤트는 조용히 사라지게 되고 맙니다. 그리고 2001년 FIA는 ETCC를 재개했고, 투어링카 레이싱에 관심을 가지던 제조사들의 요청과 여러 규정들을 통합하면서 ETCC는 2005 시즌부터 월드 투어링카 챔피언십인 WTCC로 그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그렇게 각 제조사들은 대중적인 자동차가 출전하는 투어링카 레이스에 집중하며, BMW는 3시리즈, 시티로행은 CLEJ, 쉐보레는 크루즈, 혼다는 시빅 등을 경주차로 팬들에게 선보이게 됩니다. 참가하는 팀들도 자동차 제조사가 직접 출전하는 워크스팀과 제조사들이 간접적으로 지원만 하는 세미 워크스팀이 조화를 이루며 잘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런 경기 불황이 장기적으로 이어지고 친환경이라는 바람이 불어 환경 규제에도 대응해야 했던 팀들은 비용적인 측면에서 한계에 따르며 팀을 운영하기 힘들어졌죠. 그래서 WTCC는 참가 비용도 더 낮추며 더 많은 팀들이 레이스에 참가하게끔 조치를 취했는데, 이때 등장한 카테고리가 바로 경제성을 초점으로 둔 TCR입니다. TCR은 뭐냐고요? TCR은 경주차의 기준을 9만 유로 이하로 책정하고 경기 규정에 있는 최소한의 부품만 튜닝하도록 했는데요. 참가하는 경주차들의 최대 출력은 약 350마력 수준으로 튜닝 부분이 적었습니다. 특히 엔진과 변속기 등을 따로 튜닝하는 것이 아닌 제조사의 제품을 그대로 사용해야 하고, 공기역학에 영향을 주는 에어로 다이나믹 규정도 빡빡한 편이어서 윙이나 스플리터는 FIA에서 규정한 것들로만 사용해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TCR은 자동차의 성능보다도 드라이버들의 실력이 중점을 잃었고, WTCC 속의 시범 경기로 TCR은 자리를 잡았습니다. 2017년 돌연 WTCC의 모든 규정들이 TCR로 변경되며, 결국 WTCC는 시범 경기였던 하버 시리즈 TCR에게 먹혀 WTCC에서 WTCR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뒤 2018년에는 WTCR이어도 월드 투어링카 챔피언십이라 불렸던 것을 팀과 드라이버들만을 위한 타이틀로 챔피언십이 아닌 월드 투어링카 컵으로 변경하며 진짜 WTCR이 된 것입니다. 이름도 변경돼가며 참 긴 역사죠. 여튼 각 지역마다 수많은 룰로 쪼개져 있던 투어링카 레이싱이 경제성을 높인 WTCR로 대통합되어서 수준이 낮거나 느릴 것이라 생각하면 경기도 오산입니다. 예를 들자면 포르쉐의 카레라컵에 출전하는 차량들이 스파 프랑코샹 서킷을 달릴 때 랩타임은 약 2분 22초대인데, WTCR의 차량들은 그것보다 살짝 느린 2분 30초대입니다. 2리터 터보에 350마력, 게다가 전방 엔진, 전륜구동인 FF의 차량들임을 감안한다면 절대 얕잡아 볼 수 없는 셈이죠. WTCR에도 현대가 현대, 너 은근 많이 보이는구나. WTCR이 본격적으로 시작한 2018 시즌 챔피언 차량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현대의 i30N입니다. WTCR에도 한국에서 판매 중인 i30가 출전합니다. 그것도 무려 4대나요. 사실 한 브랜드의 차량은 4대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WTCR은 이제 제조사가 참가하는 것이 아닌 프로 레이싱 팀들이 참가하며 각 제조사들의 차량을 구입해 출전하는 커스터머 레이싱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소개한 F1보다 제로백이 빠른 랠리크로스 대회의 한 팀인 GRX도 현대 i20를 구입하고 기술 협조를 받으며 커스터머 레이스로 랠리크로스에 참가한다고 잠시 소개해드린 바 있죠. 여튼 WTCR에는 밸런스 오브 퍼포먼스가 있어서 참가하는 경주 차량들이 더 경쟁을 고조시키는 요소입니다. BOP는 각 제조사들마다 참가하는 차량 모델과 재원이 다 다르기에 성능 차이를 최소화하는 WTCR의 제도로 쉽게 말해 성능이 높은 차는 성능을 일부러 낮추고 성능이 낮은 차는 성능을 높이면서 형평성을 맞추는 것입니다. 의외로 현대의 i30N은 꽤나 높은 성능을 보여주며 BOP 페널티를 받았는데 결국 무게를 10kg 늘리고 엔진 출력은 2.5% 낮춰야 하며 차체의 지상고를 10mm 높입니다. 근데 현대의 2018-2019 시즌 성적은 챔피언까지 하며 좋았는데 2020 시즌에는 좀 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자동차 제조사들은 TCR에 적극적인데 그 이유는 양산형 차들의 기술을 발전시켜 타 제조사들과 기술 경쟁을 가질 수도 있고 마케팅을 통한 이점이 있기 때문인데요. i30N 역시도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 탄생했다고 합니다. 일찌감치 니르부리크링에서 내구 레이스를 통해 검증이 되었긴 하나 경주차 제작에 대한 경험이 거의 없던 현대라 개발자들이 직접 레이스에 출전해가며 기술을 키워나갔다고 합니다. 여기서 퀴즈! 이런 행보들을 보면 현대도 슈퍼카를 만들 법도 한데 왜 현대는 슈퍼카를 못 만드는 걸까요? 아니면 안 만드는 걸까요? 정답은 바로 안 만드는 것에 가깝다고 합니다. 현대는 굳이 슈퍼카 라인업이 필요할까라며 인터뷰를 응한 바가 있었죠.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다 보니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예를 들어 제네시스와 슈퍼카를 초기부터 제작한다고 할 때 슈퍼카의 연구 개발비는 당연히 하늘과 땅 차이로 엄청 들어가겠죠. 하지만 실상 판매량은 제네시스보다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벤츠나 BMW, 아우디처럼 고성능 모델을 만들며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싸우는 현대자동차가 기술력을 뽐내며 슈퍼카를 만들었으면 하는 작은 바람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레 현대자동차를 구매한 고객들의 충성도는 올라가고 마케팅 효과로 더 많은 효과를 보지 않을까요? 물론 제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고 돈이 하나도 되지 않아 적자만 기록하며 현대가 슈퍼카 사업을 접을 수도 있지만 말이죠. 뭐 현대자동차 관계자가 팔급으로스 채널을 보고 이야 신사업으로 슈퍼카나 해보자 이럴 것 같지는 않아서 그냥 우스갯소리로 말한 겁니다. 너무 딴 이야기로 샜는데 WTCR도 아직 풀어나가야 될 점이 있습니다. 자동차 제조사들의 개성과 추구하는 방향이 다소 무시되고 출력과 중량 등 BOP를 통해 하향 평준화된 차량들로 재미를 떨어뜨린다는 점입니다. 팬들은 말 그대로 여행을 가는 투어링카를 보려는 목적이 아닌 어디까지나 경주하는 고성능의 투어링카를 보기 위한 목적이니 말이죠. 그리고 WTCR 공식 홈페이지에 가보니 2021년 10월 한국 인제 스피디움에서 경기가 열린다고 하니 한번 찾아가 보는 것은 어떨까요? WTCR? 아이씨 발음 왜 이렇게 안 되냐? 오늘의 정보는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끝.